좋아하지는 않는데요. 네. 저희 와이프가 산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에도 갔다 오고 산을 한 번 가면 이제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고 2주, 백두대간 종주 와. 이렇게 가더라고요. 덕분에 와이프 따라서 산에 좀 다니는 편입니다. 등산을 하게 된다면 우리 몸에서 좀 변화가 나타날 것 같거든요. 특히나 어떤 부분이 가장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등산하면 제일 먼저 이제 생각나는 게 심폐지구력. 심장이 쿵닥쿵닥 뛰고 이 숨이 가빠오고 이런 부분에서 심폐지구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지게 되고요. 산을 오르는 동작이 기본적으로 이 허벅지, 대퇴사두근들, 그다음에 엉덩이, 대둔근, 그다음에 복근들 이런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코어 머슬들을 굉장히 강화시켜 줍니다. 이게 스쿼트랑 동작이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허리 쪽부터 해서 다리, 허벅지 쪽에 이 코어 머슬들을 개발하는데 등산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등산을 하다가 발을 삐끗했었을 때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우선적으로는요, 삐끗한 부분의 염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혹시 얼음이나 차가운 물이 있으면 차갑게 좀 식혀주는 얼음팩, 얼음 찜질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골절이 혹시 있을 수 있거나 혹은 인대만 손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부목이라든지 이런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으면 보호를 해서 내려오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주변 분들한테 스틱이 있다 그러면 다친 쪽 다리는 기본적으로 스틱으로 좀 보강을 해주시고 최대한 그쪽 다리를 안 쓰면서 내려오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요, 무조건 산행을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도 한 1박 2일 정도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면 내려올 때는 무릎이 뻐근하고 붓고 아프거든요. 일시적으로 이제 관절에 연골이 좀 닳고 좀 염증이 생기는 건데 연세가 드셔서 연골이 얇은 분들은 더 많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이 등산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운동, 예를 들어 내가 무릎이 안 좋은데 헬스장에서 운동을 해도 돼요? 물어보시면 제가 하다가 아프기 시작하면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등산은 내가 1시간쯤 올라가고 나서 올라가다 보니까 무릎이 아파요. 근데 그 상태에서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그렇죠. 1시간 동안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아픈데 1시간을 더 걸어야 되기 때문에 관절염이 더 악화가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등산보다는 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일단은 뭐 헬스장 러닝머신이라든지 주위에 산책이라든지 그런 것부터 하시다가 괜찮아지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정상 체중이라 하더라도 무릎 관절이 안 좋거나 혹은 젊은 분들이라도 과체중이신 분들은 산행 같은 이렇게 자기 체중을 많이 부하가 걸리는 운동들은 좀 피해달라고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보통 권해드리는 운동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전거. 자전거는 이제 앉아서 네. 안장에 내 몸무게를 싣고 다리 근육만 써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체중이 많으신 분들도 그게 이제 안장으로 가시는데 다리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도 많이 권해드리고 또 2번째는 수영. 물에 이제 둥둥 떠서 운동을 하게 되면 네. 내 체중이 물 속에 다 분산이 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관절 이런 여러 가지 척추 부분에 부담이 없이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지훈 원장님, 왜 한 번의 시술이나 치료만으로 이 비문증 완전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문증, 눈앞에 뭐가 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종종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질병이 망막이나 이런 추가적인 기저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면 사실 뭐 실명이 된다든지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치명적인 질병도 아니고 또 이게 여러 이제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현대의학에서 연구가 크게 되어 있진 않습니다. 이 검사상으로 명확하게 비문증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약도 정해져 있는 것이 없고요. 파브 수술이라고 해서 간혹 검사상으로 이 아까 말씀해주신 눈알 유리체 안에 젤리 안에 이물질이 명확히 보이면 그 부분을 잘라내고 이제 대체 물질을 주입을 하는 이런 수술도 있지만요. 이게 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검사해 보면 내 눈앞에 이게 있는데 이물질이 발견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게 이 약도 없다 하고 그렇다고 뭐 수술한다고 이게 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최근에 이제 젊은 분들은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같은 이런 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굉장히 답답하고 이 신경이 쓰이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치료약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의학적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원인 파악도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럼 비문증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증상이 좀 다른가요? 예, 이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즉 다른 질환 때문에 비문증이 오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막 망막이 떨어진다든지 망막 쪽에 막 파열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고, 이거 말고 그냥 저절로 생긴 비문증 같은 경우에는요. 노인분들은 주로 아까 앞에서 소개된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 눈알 안쪽에 이물질이 껴서 뭔가 얼룩이 생겨서 노화 때문에 비문증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중에 하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문증이라 얘기하는 그런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게 많은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서히 뭐 이물질이 끼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눈앞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오. 혹은 내가 야근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날 딱 되니까 눈앞에 뭔가 보여요. 그래서 안고 갔더니 이 눈 안쪽을 다 찍어봤는데 마땅히 뭐 이물질이 보이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러니까 원인 불명의 이런 비문증을 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두통이라든지 이명이라든지 뭐 소화불량, 각종 통증 질환들 혹은 수족냉증 이런 자율신경실조증,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런 젊은 분들의 비문증의 경우에는 노인분들처럼 실제로 눈 안에 이물질로 인해서 비문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질환, 신경 쪽 질환으로 인해서 원인 불명, 검사해도 검사에 나오지 않는 이런 비문증을 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는 운동이라든지 생활 습관 통해서 스트레스를 좀 떨어뜨려주면 또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의학적 치료에 반응을 잘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의학적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무릎이 아프시고, 근데 네. 무릎뿐만이 아니고 허벅지랑 뭐 종아리나 발까지 다 불편하세요? 예, 시려요. 허벅지가 시려요? 많이 시려요. 저리거나 그런 증상은 없으시고요? 저려요, 저려. 저리기도 저리고, 예, 예. 한쪽 다리만 그러신가요? 아, 양쪽 다 양쪽 다 그래요. 양쪽 다리. 다 저리시고요. 다리 저리고, 음. 허벅지는 시리고요. 허벅지는 시리시고, 네. 허벅지 위로 혹시 엉덩이나 허리 쪽으로는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이런 거 아, 없으시고요? 그런 건 없어요. 없으시고요. 네. 허리 쪽으로 혹시 검사해 보시거나 사진 찍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찍어봤는데, 예. 허리뼈가, 허리뼈나 무릎에 뼈 때문에 그럴 증상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뼈는 정형외과에서 괜찮은 것 찍어봤어요. 같다. 예, 예. 예. 뼈는 괜찮은 것 같다 그러셨고요. 네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 시리거나 네. 저림 증상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 기본적으로 일단 혈액 순환 문제가 끼어 있거나 우리 피 한 그래서 통에도 그 시리고 기내신을 저리잖아요. 처방해 주셨어요. 예예예. 정형외과에서요. 근데 그런 거는 어림도 없고요. 예. 침 맞거나 이제 좀 거기 가서 이제 뜸을 해요. 예. 한방에 가서. 그러면 조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덜해지시고요. 당분간은.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경우는 이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혈액 순환 혹은 신경이 눌려도 시리거나 저릴 수가 예,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정형외과에서도 허리 사진 찍어봤다 그러면 의심을 해봤던 것 같고, 네. 그런 무릎이나 다리 외에 다른 문제 때문에 다리가 이제 저리거나 시릴 수도 있고요. 네. 혹은 이제 다리나 종아리나 무릎 자체에서 뭐 근육이 경직되거나 피가 잘 못 돌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이제 먼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만약 허리 쪽으로 내가 디스크나 이런 질환이 MRI 상으로도 보이지가 않았다. 네. 그러면 이제 허벅지 혹은 무릎 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뜸 치료나 이 침 치료만으로도 해결이 될 수가 있지만, 네. 이상하게 내가 무릎 치료했는데 무릎 조금 맞을 때는 조금 덜한 것 같다가 다시 시리다. 허벅지가 좀 시리거나 차거나 뭐 저리거나 이런 게 있는데 잠깐 그쪽으로 물리치료나 침치료 할 땐 좀 덜하다가 다시 아프다 이러면 대개는 네. 그 부분 말고 다른 이제 진짜 범인이 다른 부위에 있는 경우가 종종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일단은 제가 먼저 이런 분들 오시면 허리 MRI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 권유를 해드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 근데 이 MRI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네. 처음부터 바로 이제 뭐 MRI 찍고 시작합시다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허벅지, 종아리, 무릎 관절 부분에 먼저 치료를 해보고, 네. 제가 치료를 했는데도 적절한 치료가 일반적으로 들어갔는데도 네.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재발한다든지 네. 오래 끝나든지 네. 치료 효과가 일시적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네. 이제 보통 허리 쪽에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